이번에 그 인왕산 아이파크 그 주거 시설의 이제 기본 원칙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 집에 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이 주거 시설 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소 말고 여기를 사용하는 가족, 아니면 뭐 개인, 사람, 이제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이제 특성들이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그거를 포함해 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넣어주는 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물론 기능적으로 그리고 초기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여기다 녹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보면, 크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앞쪽, 여기가 지금 남쪽이죠. 이렇게 봤을 때 북측이고 이제 남측이라고 보면, 여기는 뭐 풍경이 있다기보단 이미 다른 세대랑 쓰는 그냥 마당인 거죠. 마당에서 이렇게 퍽 열린 그런 경관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적극적으로 연다기보다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 정도가 훨씬 더 큰 거니, 채광, 그다음에 풍경이나 이런 거는 여기는 크게 고려가 안 됐었고, 반대로 북측에 이게 풍경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실 좀 한계가 있긴 해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주거의 바깥쪽이 복도, 그 다음에 주방에서 다이닝에서 작은 보조 주방하고 연결되는 외부, 그 다음에 서재에서 확장된 공간을 통해서 접하는 외부, 그러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의 현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돌아 나오는 이 영역,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주고받는 거, 요런 데가 뒤에 있는 뭐 변하는 풍경인 거죠. 이 앞쪽은 변하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인왕산 이 아이파크의 주변 환경의 특징은 그거가 좀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이 주거 시설을 좀 보면, 이제 영역을 좀 나눠본 거죠. 조닝 플랜을 나눠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여기까지가 일종의 마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세대만 쓰는 마당인 거죠. 마당인 거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지금 작아졌죠. 이번에는 신발을 벗는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닝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포이어를. 얘는 특징이 포이어가 가능하다. 기존에 있었던 거가 중문으로서 막혀 있었던 구조라면, 이 바깥에 있는 그 신발 갈아 신는 데를 앞으로 확장해서 1m로 만들고, 앞에 있는 복도랑 연결하면 크게 이만큼이 포이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얘를 이제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명도 연속된 걸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 찾아온 손님들하고 교류하는 게 다 여기인 거예요. 들어와서 요 얼굴이 가장 중요하다, 이 덩어리가. 그 다음에 각 실로 들어가는 구조를 보면 복도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이어를 중심으로 이쪽 하나, 그리고 이쪽 하나가 복도인 거죠. 홀웨이. 두 번째 홀웨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홀웨이의 특징은 포이어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일종의 게스트 아니면은 그 자녀 침실인 거죠. 여기랑 좀 나뉘는 거예요. 나뉘어서 굉장히 짧아요. 들어가자마자 다 이루어져. 문 열고 바로 들어가고 작은 포켓 있고 화장실도 바로 쓰고 되게 밀집된 공간이다. 그 다음에 이 홀웨이는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한 5m 정도 되는 이 홀웨이는 들어가서 이쪽 벽으로는 주방하고 식당하고 그쪽으로 연결되게 구분이 돼 있고, 이쪽이 리빙룸으로 연결이 되죠. 그걸 딱 나눠주는 두 개에 구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복도의 총 10m 중에 끝에 있긴 한데 현재는 열려 있었거든요. 현재는 펑 열려가지고 실을 두 개로 인식을 하게 했는데, 얘를 하나로 해서 이 마스터 베드룸의 포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개념은 이 포이어가 집 전체의 포이어면, 현관, 엔트런스, 리셉션, 웰커밍 하는 거라면 이 포이어는 마스터 베드룸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인지는 하되 쉽게 안 들어가게 해주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조닝이 여기까지 됐고, 나머지는 여기를 중심으로 리빙룸, 그 다음에 다이닝룸, 그리고 키친, 그 다음에 이게 기본, 바깥쪽으로 확장된 리빙 스페이스, 그 다음에 주방이 확장된 거, 다이닝하고 주방이 확장된 거죠, 성능을 보면. 그 다음에 부속실하고 연계돼서 쓰는 이 구조를 갖고 있고, 이번에 얘를 쭉 연결한 거죠. 이 연결한 거는 기능적으로는 환기, 통풍 이런 게 있고, 채광으로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가운데 중심에 두있는 구조인 거고, 침실로 보면 게스트룸은 여기 침실, 그 다음에 침실, 그 침실의 바깥쪽에 이 침대 공간을 따로 두게 되는 거죠. 확장하는 공간에. 그리고 채광 들어오고, 채광 들어오고. 마스터 베드룸은 이 두 실이 쓰는 욕실, 화장실, 그 다음에 피롯이 게스트들이 쓰는 화장실, 욕실. 그래서 이 욕실하고 화장실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스터 베드룸을 나눈 건 포이어를 중심으로 여기는 온전한 집인 거예요. 항상 마스터 베드룸은 방이 아니라 또 다른 집이어야 제대로 쓰이는 거거든요. 들어와서 한쪽에 침실, 근데 이 침실도 잘 보면 여기가 침대 공간이고 여기가 자는 공간이고요. 이 뒤에가 이 침실의 리빙 스페이스예요. 부부가 쓰는 리빙 스페이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복도가 또 있는 거죠. 홀웨이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드레스룸하고 저장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이어지고, 이 안에서 활동을 온전하게 끝낼 수 있는 서재까지 가고, 서재 바깥쪽에 다시 공간을 확장해서 수납 공간까지 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인 거예요. 그럼 그 조닝을 보면 이제 내가 좀 주목을 했던 건 현재 상태로 이 집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마감재만 먼저 갖고 그 공간의 특징을 좀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마스터 스위트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간하고 나눈다 그러면 이 공간이 현재 너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차단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거실을 만들어주고, 이 거실에서 중심을 잡는 데다가 소파를 두고, 여기를 이제 워낙 TV가 큰 걸 쓰기도 하니 이게 방해받지 않는 리빙 스페이스가 만들어지려면 이 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거나 앉으면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고, 이 두께가 이쪽에 있는 벽 30cm하고 통일감 같이 가지고 오되 기능적으로는 선반을 좀 쓸 수 있게 만들어져서 이 안에 앉으면
아늑할 거예요. 아늑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쪽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언어를 어디도 썼냐면 이쪽에서 그 식당하고 주방을 연결한 걸 보면 여기가 바깥쪽에 결국 세탁실하고 김치 냉장고나 이렇게 필요한 가전제품이지만 눈에 드러나면 지저분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다 후면이고 그다음에 열었다 닫았다 하고 막뭐 이런 잔잔한 소리들도 좀 있을 건데 그걸 차단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다이닝으로 쓰이려면 아니면 손님들 와서 여기는 모여 앉을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손님들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데니 얘랑 얘가 막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하고 이 공간에 이 벽을 하나 두어서 필요한 건 넣고 얘는 얘랑 동일한 방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주방 자체가 주방을 쓰고 아일랜드를 작은 보조 주방을 둬서 구분도 돼 있고 그러면 이 키친, 다이닝, 리빙 스페이스에 확장된 데까지 해서 여기가 이 집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죠. 활기찬 곳이 되는 거예요. 복도랑 만나서. 그 다음에 침실 구성을 보면 침실 구성 거의 동일해요. 지금 이 영역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인데 이 작은 침실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바로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 구성은 들어와서 먼 쪽이 방해받지 않는 곳, 여기도 들어와서 먼 쪽이 방해받지 않는 곳. 그 얘기는 여기가 뭐 옷장이라든지 아니면 옷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놓고 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리빙 스페이스, 이 방에서의 리빙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책상이나 그런 거 좀 들어오죠. 맞나요? 네, 책상이랑 파우더. 파우더로. 네. 그러면 각각의 실에서 쓸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안쪽에 제일 안쪽으로 침대가 들어와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동선이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유지해주기 위해 물론 여기에 복잡한 것들은 있지만 그거를 빼더라도 조명 배치가 여기를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을 중심으로 뒤에 동선은 바뀌니까 크기가 다르면 그것보다 가구를 놓고 썼을 때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데를 기준점으로 해서 조명을 배치를 하고 영역이 하나, 둘, 세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명이 하나, 둘, 세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침실로 여기도 오면 여기 침실도 들어가서 포유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 침실 공간이 있고 바깥쪽에 리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실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복도가 있다고 하면 얘도 조명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복도 하나 그리고 묶어서 이렇게 하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힌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얘기할 게 이 침대의 위치인데 지금 현재 침대 배치가 여기에 벽을 하나 대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배치가 현재 계획으로는. 근데 이거는 뭐 취향을 반영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제안하는 건 우리 주거의 추천으로 보면 침대가 발끝이 머리를 여기 두고 발끝이 화장실이나 이렇게 오고 가는 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침대를 이렇게 대고 양쪽에 사이드를 두고 그래야 이쪽에 눕는 창가 쪽에 눕는 사람이 이 복도를 이용해서 그냥 쓰거나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길 쓰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도 여기랑 일단 차단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눈 뜨면 바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발끝에. 근데 그건 좀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취향을 반영하면 이대로 쓰되 좀 더 주거로서의 질을 좀 더 높여본다고 하면 이제 난 이 방식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원래 쓰던 대로 해서 들어가서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을 같이 쓰고 이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서재 쪽으로 다시 가보면 서재 쪽도 문 열고 들어가서 이쪽이 이동 동선이고 이쪽에 창고가 있다고 하면 기존에 이 부분을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쾌적해질 거예요. 그리고 풍경이 있는 곳이어서 지금 창 바깥으로 해서 뭐 나무도 있고 뭐 산도 있고 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에 지금 업무나 뭐 붙박이나 뭐 이런 걸 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은 여기다. 여기를 중심으로 연결을 한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그니처 같은 건데, 자, 내가 고민했던 거는 그 주거로서의 영속성 아니면은 가족의 뭐 고유성이라는 건데, 그 가족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어린 시절 아니면 이렇게 매해 지나가면서 쌓이는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둘까? 그리고 그게 있으면은 내가 뭐 공통의 기억들을 갖고 있어서 좋거든요. 그러기에 좋은 데가 이 두 군데예요. 큰 포이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면을 먼저 하나 만나고, 근데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면을 많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인지하고 기분 좋게 들어오게 해주되, 여기는 가능하면 식물을 두건 아니면 그림을 두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계절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시간이 변하고 있구나, 뭐 가족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기억이 바뀌고 있구나, 그게 이 장소. 조명이 지금 딱 갖춰져 있으니까 이 조명에 더해서 뭐 작은 콘솔을 두고 스탠드를 놔도 다 좋은 거예요. 향기가 나도 좋고 다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아이들이 쓰고 손님들이 쓰는 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기찬 곳, 활기찬 오브제가 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 되게 견고한 오브젝트가 이렇게 벽에 탁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멀잖아요. 벌써 여기서는 7m, 8m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벽이 있다면 벽 안으로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족, 부부가 기억하고 있는 그 벽일 건데, 그걸 상징하는 오브제가 두고, 기능적으로는 얘는 좀 더 디테일이 바로 보이는 거니까 조밀하고, 멀리 있는 애는 굵직한 거, 굉장히 볼드한,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면이 있고 가까이 가서 보면 디테일이 있는 거. 여기에서 봤을 때 바로 느껴지는 그 디테일이 여기는 하나, 둘,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한 3배 정도 갔을 때 보이는 디테일이 2개의 레이어로 있으면 좋아요. 내가 보고 있는 건 여기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감재인데, 여기 마감은 크게 아파트로 보면 딱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요 라인으로, 단열 라인이니까. 여기까지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축에서 기능적으로 단열을 끝내는 데예요. 그럼 기능적으로 충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베이스로 놔서 이 안에 있는 재료는 다 기본 벽지로 밝게 마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 발코니, 이렇게 발코니로 확장되는 이 부분, 발코니, 또 발코니,
부분을 안에 있는 완성된 재질을 바깥으로 갖고 와서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시공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일단 차단을 하고 여기는 그거대로 드러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쪽은 다 인테리어 필름인데 현재는 목재 패턴을 가진 인테리어 필름을 썼기 때문에 안에 있는 벽지에서 바깥쪽으로는 들어오면 항상 바깥에 나무 필름이 있겠죠. 그게 규칙이에요. 드러나면 그게 있고, 그 드러나면 있고, 드러나면 있고. 그래서 보이는 모든 면에는 인테리어 필름이 확장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는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위쪽도 서재 쪽의 이면, 그다음에 다이닝 쪽의 이면, 그리고 여기에 주방까지 해서 타일로 연결된 데 빼고는, 그러면 이 홀웨이를 복도를 지나서 복도 말고 문 열고 들어가서 맞닥뜨리는 이 벽, 수직으로 쭉 뻗는 벽들은 전부 다 기존 벽체에 깨끗하게 정돈된 거. 그리고 새로 확장되는 부분은 잘 마무리가 돼서 사용성이 좋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포켓을 만들고 가는 거. 그게 이제 기본 원칙. 예. 그리고 얘는 마감재도 이렇긴 한데 바닥 단차도 이번에 신경을 더 썼던 건 여기는 난방까지 돼 있잖아요. 단열에 난방까지 돼 있는 데인데 이 바깥쪽은 그거 없던 걸 방법은 난방을 확장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난방은 확장하지 않되 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난방을 그대로 배관까지 확장하면 공사가 커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얘를 벽 쪽에서는 단열창으로 해서 다 기밀하게 해결해주고 바깥 아래쪽도 단열재를 덮어서 일단 차단을 해줘서 만들어주고 억지로 단차를 맞추느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공사를 좀 줄이고 이 부분과 그러니까 기본 바닥과 확장된 바닥은 동일하게 단차를 90mm를 주는 거죠. 90mm. 그래서 기본 벽체 90mm를 기본 바닥에서 90mm를 밟고 올라가면 이 안에 단열재나 이런 게 실제로는 숨어 있는 거고 제로도 끊겨 있어서 이게 행동이 이 인왕산 아이파크의 이 주거는 들어가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한 90mm 정도의 단차가 있어서 인지하게 해주는 거죠. 아, 요건 요게 다르네. 그래서 치수가 만약에 다르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행동이 좀 바뀌니까 1cm, 1cm라도 다르면 얘는 여기 9cm, 9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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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mm. 근데 여기도 90mm인데 그 위에 침대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온 거고 여기도 동일하게 다이닝을 재촉을 할 때는 90mm, 90mm. 이제 그게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토대로 지금 이 인왕산 아이파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